2023년 3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제목은 윤석열 동북아 국제정치의 핵으로 떠올랐다. 왜?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왜 핵이냐? 시진핑이 긴급히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외교 참사, 조공외교 떠드는 민주당,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외교 참사를 벌였던 주인공은 문재인과 김정은입니다. 바야흐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미북, 판문점 정상회담 기억하십니까? 그때처럼 동북아는 또 한 번 더 크게 요동을 칠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야당 반응부터 정리해 볼게요. 아주 쉬운 거니까. 윤미향이까지 입을 열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돈 삥땅에 먹은 그 여자. 정의기억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만국 외교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적 참사라고 그랬습니다.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를 포기했다. 참담하다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조공참사, 항복외교, 굴종외교 온갖 용어를 다 만듭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일본의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대로 말하고 움직였다. 강제징용 굴복에 이어 위안부 문제까지 국민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헐값에 팔아 일본 정부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런 것들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을사늑약, 국권상실을 주도한 시대의 매국노, 나라를 파는 것조차 나라를 위해서라던 이완용이 환생이라도 한 것 같다. 삼전도의 굴욕이 재현됐다. 이에 대해 국힘당은 김대중이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이 하면 조공이고 외교 참사냐. 1998년 10월 8일 IMF 위기 상황이었죠.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이 오부치 일본 총리 만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한 거는 뭐냐. 이번에도 윤석열 기시다 회담에서 그걸 재확인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보고 또 민주당이 죽창을 들고 나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신문에 다 난 거니까.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봤느냐? 이 앞에 방송에서도 북한이 화성 17형 쏜 거를 한일 협력을 위한 축포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간다고 한 날 3시간 전에 북한은 화성 17형을 일본 열도를 넘겨서 북태평양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마치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바로 내일 모레 글피네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진핑 이번에 주석이 됐지.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이니까 이제 주석으로 방문하는 거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018년에 문재인 씨가 중재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겠다. 김정은이가 그랬었죠. 그때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3번인가 중국으로 불렀죠. 2번은 베이징과 1번은 단동이었던가. 거의 자기 조카나 아들뻘밖에 안 되는 김정은을 아주 극진하게 모셨죠. 아니, 김정은은 기차를 타고 아주 그냥 폼 잡고 가고.
며느리 별도 안 되는 이설주를 펑리위안이 맞이했고, 그때 참 세계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는구나. 진짜 문재인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동북아를 움직이는가 봤습니다만 일장춘몽으로 끝났죠. 그와 비슷한 사태가 지금 다른 각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갔기 때문에 시진핑이 러시아를 갑니다. 왜 그러느냐?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인가? 아니다. 20일쯤인가? 3박 5일, 그건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일 간의 유대는 공고하고 한일 유대를 확인했으니까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일 동북아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체제는 우리로서는 북한을 일단 맞서는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손잡고 중국에 맞서는 구도입니다. 중국은 고리배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시진핑, 푸틴 회담을 시진핑이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쉬워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뭐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지만 중국은 절대로 러시아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럼 근데 왜 미국 편을 안 들어주느냐? 미국 편도 안 들어주지. 자기 편을 드는 거지. 중국은 뭘 노렸는가 하면은 이 전쟁 기간 동안에 기름값이 요동을 쳤죠.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기름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가스도 안 하고. 가스는 폭발됐으니까 안 하고. 그래서 기름값이 뛰었던 건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기름값을 싸게 내놨죠. 그래야 사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먹은 나라가 쉽게 말하면 중국이고 인도였습니다. 인도나 중국 이렇게 덩어리 큰 나라들은 미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그 나라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독자성을 유지하거나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할 때 러시아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기름값을 낮추면 그걸 따먹는 걸로 가지 친러로는 안 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약간의 무기도 좀 팔아먹고 많이 팔아먹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적당히 팔아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한테 약간 소비재 팔아먹고 해서 중국이 챙길 걸 챙겨서 그렇지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동맹으로 간 건 아닙니다. 네. 북한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 일본하고 우리를 갈라치기 위해서 북한하고 중국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촛불 시위를 한 사람 중에 주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있다라는 걸 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 기사인데 여러 언론이 받고 했었죠. 왜 그랬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 미스를 하신 게 있죠. 그거는 과거 미국도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991년도에 냉전이 끝났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공산국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기 전에 미국이 했던 게 이 공산권에 있는 두 개의 큰 나라 중국하고 소련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둘을 갈라치기 했죠. 그래서 79년도에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중국을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끌어들여서 잘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권이 분리된 상태로 쭉 가다가 소련이 무너지는 겁니다. 동유럽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보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니까 육자회담을 만들면서 중국을 의장국으로 해줬습니다. 중국은 북한도 통하고 미국도 통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러시아를 대체하는 강국이다 하면서 G2를 요구하게 되죠. 신형 대국 관계. 그렇게 해서 중국이 쭉 컸습니다. 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다시 1대1로라든지 뭐 천하체계 이러면서 패권을 추구하니까 미국이 중국도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견제로 들어가면서 그게 한 2015년부터 그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막 모든 섬을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항해의 자유작전 펼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점점 더 독립성을 보호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이제 중국이 위협하고 하면서
이 중국 대만 위협이 올라간 거죠. 지금까지 온 거죠. 이런 와중에서 그게 중국의 국익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1990년대에 판다미스한 것처럼 중국하고 잘 지내면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진핑과의 관계 개선에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하고 시진핑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발하면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진핑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미스였구나 하고 중국한테 드렸던 공을 접고 다시 한미일 공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맺고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를 하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에 사드를 배치하고 하니까 중국이 빨끈하면서 아주 반한으로 나왔죠. 그걸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나가라 그러고 그때 또 반일 운동까지 벌이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터진 게 박근혜 탄핵이었죠.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데는 북한이 계속해서 가끈 전술, 한미동맹은 깨기 어려우니까 한일 협조를 깨는 가끈 전술을 펼친 것. 그게 크게 우리 주사파들하고 이 이재명류들이 거기에 합세해 있죠. 그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펼친 박근혜 하야 공작이 성공했던 겁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은 중국 가서 찬밥, 혼밥을 먹어도 꿋꿋이 친중으로 갔던 거고요. 중국은 점점 더 이 문재인을 하대를 해갖고 조공바치게 했던 겁니다. 외교 참사를 당한 거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중국한테 눌림을 당하면서 북한하고 미국을 맺어줘서 둘이 합의를 해야만 동북아 문제가 풀린다고 보고 열심히 연결을 했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하고 뭐 자기는 그걸 위해 북한 통일각도 갔다 오고 몰래 별짓을 다 하다가 2019년 하노이에서 두 번째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트럼프가 딱 엎어치기 하죠. 노딜을 만들죠. 그 노딜을 하기 위해서 그때 대단한 게 이루어질 줄 알고 문재인이는 아주 중재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맺고 김정은이는 중국을 관통하는 열차 쇼를 하면서 갔었죠. 항상 북한에서는 자기 지도자가 외국에 나갈 때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돌아오는 순간에 공개해서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그때는 아주 평양 떠날 때부터 요란하게 다 북한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게 긴가민가 해갖고 그해 6월달 G20 회담이 오사카인가 교토에서 열렸을 때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트럼프가 판문점에 옵니다. 그때 또 문재인은 그 회담에 자기가 주선했다고 껴보겠다고. 그래서 사실 김정은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데. 근데 트럼프도 오지 말라는 건 그건 북한이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태극기까지 들고 쫓아갔다가 회담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웃고 뭐 악수하고 그게 다였죠. 근데 그 회담도 결렬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북한은 이 중재를 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속은 놈은 김정은인데 자기가 속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 탓을 문재인한테 돌려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온갖 그런 욕을 퍼붓던 겁니다. 외교 참사는 문재인이 당했던 겁니다. 문재인이 그런 되지도 않는 외교를 하려고 할 때 북한 김정은이가 끌려가는 걸 막으려고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3번이나 불러서 회담하고 잘 대접했던 그게 기억나실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한번 동북아를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인 거는 더 크게 움직인 겁니다. 북한이 놀래서 화성 17형을 쏴버리고 시진핑이 놀래서 러시아로 달려갑니다. 김정은을 부르는 것 갖고는 돌파가 안 될 문제죠. 큰 게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뭐가 나올까요?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공급한다? 등등? 핵공유 안 나올까요? 핵공유? 미국의 핵을 한국에 배치한다. 동북아의 안보가 요동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게 민주당류, 정의연대류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이죠. 북한에 가까운 종북주의자들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중국까지도 북한은 물론 동북아를 들었다 놨다 한다. 그런 외교를 펼쳤습니다. 물론 그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건 다 알고 하는 거죠. 지지율 30% 20%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먼 미래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IMF 경제위기 때는 이 좌파들도 찍소리 못했어요. 민주당 떨거지들도.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하는 걸.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죽고 사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슨 자존심. 자존심은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한 그런 문재인의 뉴 좌파류에게 따져야 됩니다. 자, 동북아 국제정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윤석열, 방일. 저는 대단히 평가하는 바입니다. 영청해 주셔서